그러니까 정상 조직이 돼야지 코를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흉조직은 아무리 늘려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뱃살을 찌워야 되나? 네. 항노화라든지 또 활력이 없을 때, 네. 너무 힘이 없거나 네네. 지칠 때, 네네. 그럴 때도 맞으면 굉장히 좋아지세요. 야, 네. 진짜 우리나라 의료기술 정말 최고네요. 네. 치료를 하고 네. 수술을 하면 더 예뻐요. 안녕하세요. 콜람TV의 안태환 원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지연 씨하고 함께 의학에 대한 정보 구독자님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도 여자이고 나이가 40을 간 넘으니까 이 외모에 대해서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또 많은 여성분들, 많은 제 지인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 드리고자 왔는데 귀찮지는 않으시죠? 네. 제가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지난주에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 살짝 물어봤었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줄기세포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뭐 이렇게 지방흡입할 때 뭐 줄기세포를 뭐 사용하기도 한다. 뭐 그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거든요. 네. 줄기세포로 뭘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하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네.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분화되지 않은 세포예요. 네. 줄기세포는 막 이렇게 뭐 눈이나 뭐 간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분화되지 않은 스템셀이라고 하는 네네. 분화되기 전의 세포인데 네. 엄마한테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 있죠. 그쵸, 네. 제대열이라고 제대열, 하는 네, 제대열. 그 안에 줄기세포가 있고. 나 제대열 보관해놨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대열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제대열 안에는 줄기세포가 많지가 않아요. 많으면 많으면 속상한데. 두세 개. 진짜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웬일이야. 줄기세포를 첫 번째 제대열에 있는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네. 이제 줄기세포를 사용할 때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개인 줄기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요. 네. 네, 두 번째는 골수라고 있어요. 네네, 골수. 이쪽 장골이라고 하는데 그 장골에서 또 줄기세포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골수 이식 뭐 이런 네네네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거예요. 골수세포. 근데 골수에도 줄기세포가 많지는 않아요. 그쵸. 한 10개에서 몇 개 네.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골수 이식하고 그러려고 할 때도 좀 증폭시키는 네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흔하게 최근에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네. 말초 혈액에서 네네. 줄기세포를 그 대학의 교수님께서 분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초 혈액에도 줄기세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있고 우리가 피를 뽑아서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다시 주죠. 그런 회사가 있어요. 야, 네. 진짜 우리나라 의료기술 정말 최고네요. 네, 근데 양은 많지는 않아요. 네. 양이 많지가 않고 네. 지방유래 줄기세포예요. 뱃살은 되게 많잖아요. 그쵸. 누구나 뱃살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지방의 줄기세포는 엄청 많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방유래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항노화나 피부를 좋게 하려면 지방유래니까 피부 쪽으로 분화가 잘 되겠죠.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보통 2억 셀 정도가 나와요. 우와. 100cc를 우리가 지방을 추출을 하면 2억 셀 정도가 나와요. 뱃살을 찌워야 되나? 네. 그러니까 뱃살이 없어도 네. 그래도 줄기세포가 나와요. 우와, 그래요? 전혀 뱃살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체지방은 뭐 제로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배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그 줄기세포를 혈관에 맞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여기 흉터가 있어요. 네네. 또 이런 데가 코가 구축 반응으로 막 찌그러졌어요. 네네네. 그럴 때 거기 줄기세포를 맞으면 이 줄기세포가 가서 피부를 다시 재분화를 시켜가지고 우와, 네. 피부가 살아나게 만들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흉터도 좋아지고 이런 구축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아니, 코 구축된 분들 보면 되게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런데 줄기세포란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면 더 예뻐요. 와. 왜냐면 이게 분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축이라는 게 오면은 이 조직, 피부 조직이 흉 조직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흉터가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줄기세포 계속 맞으면 흉 조직이 정상 조직으로 바뀌어요. 와. 그러니까 정상 조직이 돼야지 코를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흉 조직은 아무리 늘려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우리가 흉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바꿔서 수술하기도 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뭐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때도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피부가 굉장히 정상화되면서 또 젊어지기도 하고 우와, 욕심나네요. 그렇게 그런 치료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좋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분리하는 연구원이 따로 계셔서 그거를 다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질소 탱크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프레시 이비인후과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걸 한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질소 탱크에 보관한 다음에 제일 효과가 있는 질환은 파킨슨이라는 질환.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질환인데 그거를 혈액에 맞으면 우리가 호밍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간다.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기특한 녀석이네요. 그렇죠. 찾아 들어가서 이게 약해진 부분, 뭐 폐가 약하거나 간이 약하거나 콩팥이 약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상으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맞으면 그냥 뭐 잘 모른다고 해요. 뭘 했지? 근데 이제 저도 받아봤거든요. 하다 보면 뭐 딱 해보면 눈이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러지도 좀 좋아져요. 여러 가지 좋아진 효과가 있는데 제일 효과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파킨슨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잘 분비가 안 되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 되게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항노화라든지 또 활력이 없을 때 너무 힘이 없거나 지칠 때 그럴 때도 맞으면 굉장히 좋아지세요. 제가 이제 우리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이상용 선생님이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다시 힘을 찾으셔가지고 시금치에서 찾으신 게 아니라 줄기세포에서 찾아가신 거네요.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셔서 많이 기력도 찾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었죠. 욕심나네요 이거. 와, 진짜 줄기세포, 이렇게 들어만 봐도 진짜 혹하게 욕심나고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막 드는데요. 근데 약간 줄기세포 요 줄기세포가 약간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가 있어요. 저희 같이 성인인데 지방에서 빼는 건 성체 줄기세포예요. 배아 줄기세포라고 해서 그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분화해서 아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국에서는 지금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고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고 항노화를 하는 데는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데 단 한 가지 주의점이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모든 조직들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혹시 근데 암세포가 있으신 경우에는 암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혈관으로 뭐 이렇게 국소적인 뭐 흉터 치료나 뭐 구축 치료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혈관으로 맞을 때는 이제 꼭 건강검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 하죠.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요. 근데 내가 건강검진만 딱 하고 와서 뭔가 이 줄기세포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갑자기 저도 뽀빠이 선생님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원장님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아이 둘의 엄마기도 하고 이제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저는 운동도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고 막 마라톤도 하고 또 막 요즘 또 미용도 배우고 미용도 하고 정말 진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게임 보면 부스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하나 먹으면 갑자기 막 활력이 막 솟아서
그런 부스터 같은 건 없나 제가 항상 생각을 했는데 줄기세포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와, 특히 이제 50대나 네. 60대 네. 노년층으로 가시는 네. 그런 분들은 네. 다 이제 젊게 살고 싶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겠다. 네. 네. 자,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술만 해도 정말 일반인들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의학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또 그 기술이 15년 전부터 쓰고 계신 이 안태원 원장님, 와, 진짜 사람들이 다 안태원 원장님 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늘 또한 너무너무 유익하고 저에게도 약간 희망이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줄기세포를 통해 구축포를 치료하는 방법이나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그리고 저 우리 지연 씨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 이지연의 이지바이브인데요. 이지바이브 검색하시거나 이지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저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